안녕하세요. 7월 26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덥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동네방네 우리 골목골목에 물놀이용 놀이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이래직해 그 공원에 이렇게 오목하게 물을 많이 모아놓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이게 금천구에 총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반려견이 함께 오는 걸 봤다. 반려견이 물놀이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라고 하고 이제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를 막 이렇게 씻기더니 씻기기만 하고 갔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 그리고 취식 금지인데 거기서 치킨 먹고 간식 먹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이용하기가 꺼림직스럽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에는 총 12개의 물놀이용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안양천 물놀이장이죠. 금천 안양천 물놀이장이 오늘 개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큰 규모는 좀 관리가 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규모도 금천구 쪽에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40분 운영하고 2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금나래 공원이나 은행공원, 소망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큰 데는 되는데 사진의 오른편에 사진 같은 경우는 작은 흥도행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뺐다가도 사실 이제 다음 날에 다시 물을 채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금천구청 앞에 있는 뭐 첨벙첨벙 같은 경우는 물이 항상 상시적으로 좀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들이 그러니까 관리인이 없을 때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금천구에 좀 어떻게 관리하는가 좀 문의를 했고요. 금천구에서 일단은 주기적으로 물을 교체를 하고 있고 바닥 및 저류조 청소 그리고 자동 오존 소독 및 자동 염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 여과 장치를 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돗물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밑에 저수조가 있어서 바닥 분수가 물에 올라갔다가 이용되고 다시 수도로 들어갔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건데 이 전체적인 물 교체를 금천구청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체를 하는데 사용하면서 이게 수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수도 그죠? 빗물로 빠지는 그걸로 빠지는 물도 상당하다. 그래서 하루에 절반 정도를 교체한다고 보면 될 거다라고 이제 금천구청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도 하고 있는데 이제 15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그 공원에 게시하고 있다.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운영 기간에 보시면 7월 5일부터 8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수질 검사는 3번 정도밖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자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이용 수칙에 대해서 이제 취식 금지나 아니면 반려견 출입 금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지만 이것이 사용 안 된다. 그리고 출입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좀 코로나 소식인데요. 금천구 코로나,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있는데, 어젯밤이죠. 어젯밤 9시 기준으로 94,213명, 이제 10만 명이 육박하는 시기가 다 왔습니다. 금천구도 이제 오늘 4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어제 검사한 게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 400명이 넘었는데, 그거는 반영하지 못한 수치를 보면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표가 지금 22일, 그리고 9일, 16일 이렇게 세 가지 표가 나오는데 2일에는 10단입니다. 25명 시작해서 많게는 64명까지 해서 약 50명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주 되니까 150명에서 142명 까지 더블링이 됐습니다. 그죠? 맞아요. 2배가 됐고 그 다음 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308명에서 293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명에서 다시 배가 되는 이런 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요번 주 같은 경우는 600명 선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더블링이 되면 그런 거는데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면 언제까지 코로나 2년 동안 그 결과를 봐보면 방역대책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약 2주 정도 있다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방역대책을
뭐 거리두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확진자는 더블링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지금 감안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코로나19 이게 도표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면 지금 21일까지 도표입니다. 앞에 지금 첫째 주 같은 경우는 10단위 그리고 바로 더블링돼서 150명 수준 그리고 이제 300명 수준이 됐고 지금 오늘 400명 수준은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코로나에 있어서 좀 우리가 개인 마스크, 개인 위생 청결 충분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변에 요즘 최근에 보면은 내가 확진됐다라고 확진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 한번 좀 유행할 때 그때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개인 위생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 노보텔 호텔이 문 닫은 지가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죠. 제가 12월까지 운영하고 지금 정지가 됐는데요. 지금 노보텔이 이걸 매각을 했죠. 매각해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공공기업,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전체 다 개발할 때 그러니까 공공으로 기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공공기여에 대해서 공공주택,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좀 들어온다고 지금 서울시가 좀 밝혔는데요. 일단 서울시가 지난 7월 15일 날 제2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회의를 좀 거쳤고요. 여기에서 지금 노보텔 부지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천구에서는 일단은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뭐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요. 청소년 문화집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사업이 들어오고 어떤 규모로 될 건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이거는 계속 협의를 서울시하고 시공사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 협의 과정은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에 제출된 그리고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단은 요 부지 면적은 4,879제곱미터입니다. 대지 면적이 4,879제곱미터가 되고요. 이게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주고 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의 용지로 내놓으면 이렇게 용적률을 600에서 800으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좀 밝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천구에 청소년 시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시흥이동 꼭대기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독산역 앞에 롯데캐슬 새롭게 만들어진 롯데캐슬 앞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동에 청소년 쉼터가 좀 있긴 한데 사실 가산동과 시흥이동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산꼭대기가 있고 공단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노보텔이면 사실 금천구의 중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흥대로도 있고 시내 안산선도 이제 바로 앞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에 청소년 시설이 좀 만들어지면 이것에 좀 많은 분들이 환영한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의회가 회기를 좀 진행했는데요. 237회 회기를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리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좀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했는데요. 일단은 예결특위에는 정순기 위원장이 좀 됐고요. 부위원장으로는 엄세별 위원이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 이번에 좀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장규견 국민의힘이죠. 시흥 일사동의 위원장이 됐고요. 부위원장은 고성미원 비례입니다. 민주당의 비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27일까지 회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업무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대위원이 된 다음에 최초로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도 많을 것이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구정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의 윤리특별위원회는 딱 한 번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의원 제척 예상을 비공개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앞으로는 재산 공개나 아니면 겸직 상에서 자기 직업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관장하게 될 건데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청결하고 좀 더 청렴한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 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지도인데요. 위치가 좀 어떠신가요? 금천구에 보시면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위치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왜 가산동은 없지? 시흥동에만 생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금천구에 이렇게 우리 동네 평주 키움센터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보시다시피 1호점은 롯데캐슬 2차 상가에 있습니다. 이게 독산동이긴 하지만 거의 시흥권에 좀 다다라 있죠. 2호점 같은 경우는 시흥이동 주민센터에 있고요. 3호점은 시흥일동 남소 힐스테이 아파트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4호점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생길 예정인데요. 위치가 시흥일동 박미삼거리 중앙차로 바로 앞입니다. 지금은 지금 이제 학원가 건물 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흥동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금천구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표현된 거냐, 일부러 그런 거냐라고 좀 물어보니 일단은 일부러 지역적으로 편중한 건 절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지금 키움센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학교 주변에서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호점 같은 경우는 백산초등학교, 3호점 같은 경우는 문백초등학교,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는 금동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1호점 같은 경우는 금나래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10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10분 이내에 일정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이 건물 안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와 있거나 청소년 유해시설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그리고 지역의 이제 돌봄 수요를 살피고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 돌봄 기관과도 이게 중첩되지 않게 하는 그 위치를 찾다 보니까 정말 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독산동도 지금 부지를 계속 최대한 찾고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독산동에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올해에 좀 5호점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이유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올해 계획은 5호점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독산동 지역에 5호점이 좀 만들어지길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구립 좋은 소식인데요. 금천 구립 신의합창단 작년에 2020년에 1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창단했는데 전국 합창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45명의 구성돼서 활동 중인데 사실 2020년 11월이면 코로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격리 지역도 있었고 격리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비말이 많이 분산돼서 노래 교실도 많이 좀 연습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국 골든에이지 합창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번 합창대회는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경연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신의 합창단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휴가가 좀 다가오는데요. 휴가 기간 동안 우리 항상 청소 노동자들도 쉬어야 되죠. 그래서 청소 노동자들이 휴가를 위해서 일단 배출 금지 기간이 8월 4일부터 8월 6일 다음 주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배출이 안 된다는 점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배출이 이제 8월 7일부터 신청하니까 휴가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쓰레기는 미리 좀 배출해서 그 기간 동안 좀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좀 애써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원 가득 콘서트 소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금천구청 피아노홀, 금천 1층이죠. 거기 피아노홀 거기에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12시 20분에 시원 가득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점심 먹고 금천구청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한번 자리 한번 찾아보시면 일단은 이게 공연장과 이런 홀에서 하는 피아노 연주가 좀 느낌 많이 다릅니다. 거기가 이제 누구나 칠 수 있는 피아노로 설치해놨기 때문에 가끔 피아노 능력자분들이 피아노 치는 걸 제가 봤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좀 되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 서울시와 금천구가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때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산책을 꼭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 댕댕이라고 하죠. 이 반려견들이
집에만 있으면 너무 이렇게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꼭 산책을 시키는데 그 산책을 할 때 그 산책 코스를 순찰로 순찰 코스로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좀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 좀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확대해서 우리는 9개 자치구 금천구 포함입니다. 9개 자치구에서 좀 하는 건데 일단은 신청 기간은 8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활동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대에 거주 지역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산책 활동 중에 안전 및 범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렇게 반려견에게 이렇게 옷도 입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개인의 행복 그리고 또 중요하지만 공공으로 개를 이용해서 공공의 안전도 함께 반려견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을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 있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우경, 신선준 PD가 함께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 휴가철 다가오는데요. 즐거운 휴가 그리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